알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수학의 본질인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배양하느냐, 그리고 많은 스타 강사들이 얘기하는 생각의 재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요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좀 틀을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수학의 어떤 개념과 공식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 근데 한 개 정도 여러분들 임팩트 있는 거를 딱 주입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모든 것을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오늘 제시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수학의 스터디 코드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 수학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그죠? 우리 수학 생선님 정승재 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 교과서에서 나오는 생각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본 문제를 풀어내는데, 그게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이것과 이것의 그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파편적으로 이게 무엇이고 이게 무엇이라는 얼추 아는 것 같지만, 도대체 요거를 내가 배양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걸 잘 몰라서 매번 문제가 조금 유형이 바뀌거나 아니면 처음 문제가 턱하니 나왔을 때 이걸 못 푸는 일이 여러분들한테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한번 비밀을 싹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영상 10분 내지 15분 정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여러분 이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으셔야지 성적이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한번 10분 15분은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무조건 도움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은 도코틴의 큰 힘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시를 뭐로 들 거냐. 일단 우리가 생각의 재료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건데, 이 생각의 재료가 여러분들 절대 공식이 아니에요. 물론 공식도 그 일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공식을 암기해서 거기다 어떻게 대입할까만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 해결 능력은 절대 길러지지가 않아요. 이 공식이 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공식이 태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 생각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은 이전 과목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이전 학기. 그런 것들 여러분 제대로 알고, 그것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거를 공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일단 생각의 재료는 무엇이 있냐? 중심각과 원주각과 그리고 삼각비라는 생각의 재료가 필요해요. 이걸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사인 법칙이라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런 고등 개념을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여러분들 뭐 나중에 쓰겠지만 사인 법칙 공식이 있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서도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실상 공식을 아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뭔가 공식을 외워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변수를 대입해가지고 푸는 느낌이 아니고, 이 공식이 너무 그냥 당연해. 심장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서 넣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냥 그 공식에 들어가 있는 생각의 재료로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한테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걔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 그냥 생각해서 풀었지 뭐. 안 본 건데도? 걔네들은 생각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의 재료들은 전부 다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끔이 아니면 대부분은 그 생각의 재료는 여러분들 다 이전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전 학기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중심각과 원주각과 삼각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또 그 이전에 배우는 가끔은 초등학교 수학이 될 수도 있어요.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기본적인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거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등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의 재료는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중심각과 원주각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중심각은 다음과 같이 원이 어떤 중심과 이루는 이 각을 우리는 중심각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럼 원주각은 뭐니? 라고 묻는다면 원주각은 같은 현이나 호를 기준으로 연장해서 원주와 이루는 각을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원주는 우리가 여기가
여러분들 그렇게 낯선 의미는 낯선 단어는 아닌데 다들 의미 잘 모르죠? 원주가 뭐냐면 원의 둘레예요. 그러니까 원의 둘레랑 이루는 각을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요것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하죠. 자, 정의는 약속이에요. 그죠? 중심과 이루는 각, 원주랑 이루는 각. 요거는 우리가 수학을 하는 사람과의 약속이니까 이거는 이해라기보다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암기가 될 수 있겠지. 정의는 암기가 맞아. 근데 이 정의도 대부분 다 그럴싸해. 그래서 여러분 굳이 이걸 막 무조건 외워야 되네 라는 느낌이 없어도 다들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성질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성질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원주각이 더 작아 중심각보다. 눈으로 봐도 그러하죠. 얼마만큼 작냐면 2배만큼 작게 돼. 그래서 원주각에다 2배를 곱하면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가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고,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원주각끼리는 서로 같다라는 또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성질 두 개를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등 과정이 쌓인 법칙을 여러분들 그냥 심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내가 이렇게 우주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반지름으로서 같게 돼요. 아까 내가 생각의 재료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잠깐 여기 각을 별이라고 놓는다면 당연히 이쪽 각도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별이 될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수업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왼쪽 각을 달이라고 한다면 이쪽 각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밑각이 같기 때문에 달이 될 거야. 자, 그냥 초등학교 수업 더 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바깥쪽에 있는 각의 합이 이쪽 외곽이랑 똑같다더라 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쪽 별과 별 간 여기 외곽을 이 별이라 놓을 수 있겠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놓을 수 있겠어? 그치? 달과 달 두 개를 더하니까 이 달이다 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자, 결론적으로 원주각은 달과 별을 한 개씩 갖고 있고 중심각은 두 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선생님 얘네들은 2배만큼 차이가 나는군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가르칠 수 있게 계속 연습해 주시게 되면은 이 개념이 그냥 심장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생각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했고 왜 원주각이 서로 같냐라는 것도 이해하셔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나? 만약에 내가 지금 이해했던 거를 만약에 한 번 더 했다고 생각 한번 해봐. 그럼 분명히 또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긋게 될 거고 같은 생각의 재료에 의해서 얘랑 또 2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논리가 되는 거야. 얘랑도 2배, 얘랑도 2배가 되면 얘랑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원주각끼리 서로 같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의 재료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생각의 재료는 절대 강사가 이렇게 딱 얘기해 줬을 때 다 이해될 거야. 근데 집에서 혼자 가가지고 이거를 백지에다가 써 내려가면서 여러분 실제로 과해야 되지 한번 설명해 보면 분명히 막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없애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의 재료가 탄탄하게 쌓이게 되고 10년 지나도 안 까먹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 자, 이 개념을 좀 활용한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지름이 있다 생각 한번 해봐. 이렇게 지름이 있을 때 내가 아무 점이나 찍어놓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다 외우고 있을 거야. 이게 뭐가 된다?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수학에서는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 항상 생각 한번 해봐야 돼. 왜 무조건이 이렇게 90도가 될까? 자, 좀 전에 했었던 개념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여기가 중심각 180도가 되기 때문에 얘는 원주각으로서 반띵이 되면서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좀 전에 했었던 원주각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설사 내가 여기다 찍더라도 무조건 90도인 직각삼각형이 그 어디에든 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신 게 바로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심이 항상 어디에 있다? 지름
그죠? 지름의 반띵이 되는 요 점에 있다더라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이런 복합적인 중학교 때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의 재료로 갖고 있다면 이제부터 요 놈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미안요. 삼각비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접근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너무 많이 이게 길어서. 자,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삼각비를 내가 만들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해요. 자,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들 거냐? 요 개념을 이용할 겁니다. 갑니다. 자, 내가 이런 보조선을 그어서 얘를 지름으로 만들 거야. 그럼 내가 잠깐 여기를 A'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니? 그치, 여기 각이 요 각과 이 각은 같은 요 현에 대한 원주각인 거 보여요? 그러니까 60도로 똑같게 될 겁니다. 이해됐니? 자, 이게 바로 생각의 재료예요.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ABC가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가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요 지름에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걸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생각의 재료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인 법칙 같은 거 문제, 심한 문제 풀 때 보조선을 긋게 되는데 이런 보조선을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가 않아요. 이런 게 다 개념을 증명하면서 가르치면서 생기는 보조선마저도 생각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니? 자, 그러면 요걸 내가 반지름이 아닌 지름이 되겠지, 그지? 지름인데 반지름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얘가 중심각 180도가 되므로 얘는 원주각이 반띵이 되면서 9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A'Bc라는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낸 거야. 왜? 삼각비를 쓰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사인 60도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쵸. 빗변분의 높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20분의 A다라고 쓸 수 있겠고, 사인 60도는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특수각이라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은 뭐가 된다? 20분의 A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즉 BC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루트 3에다가 20을 곱하게 되면서 10 루트 3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의 재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가 사인 법칙의 기본 예제를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 나 지금 공식 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식 하나 안 쓰고 다 중학교 개념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공식과 개념은 전부 다 그 밑에 학년에서 나누는 생각의 재료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이 생각의 재료를 이제 좀 일반화를 시켜요. 공식화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원에서 이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게 되고 거기다가 대입하는 것만 배우게 되는 거지. 혹은 학원 선생님 유도한 거를 니들 구경하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대충 보신 다음에 또 결국엔 공식을 외워서 대입할 생각,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공식을 쓰는지 그 활용하는 그 타이밍만 여러분들이 외우게 돼요.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아, 왜 저번이 뭐면 사인 법칙 쓰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인 법칙이 강제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이런 외접원에서 탄생하는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인 법칙은 결국에는 원이 탄생할 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결론적으로. 근데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활용법을 외우고 강조하는 강사들 거를 너무 듣게 되면 결국에 또 생각의 재료가 없어지게 돼요. 그게 또 암기잖아. 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정말 심장으로 이해하시면 그 활용법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니? 자, 여기도 한번 볼게. 자, 여기도 지금 내가 한번 사인 법칙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재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일반화시켜서 공식으로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보조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얘가 바로 지름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직각삼각형을 유도해낼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잠깐 이제 A'를 한다면 좀 전에 배웠던 원주각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중요한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러면 A와
A'은 똑같게 됩니다. 자, 근데 똑같은 값에 대해서 당연히 사인이라는 놈을 취하게 되면 항음식의 성질에 의해서 얘도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은 기존에 얘가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못 썼잖아. 이제 직각삼각형이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여기 대변을 A라고 놓는다라고 하고 여기 내가 지름 ER이라고 놓는다라고 하면 sin A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빗변분의 높이가 되면서 ER분의 A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sin A 프라임을 잠깐 직각삼각형을 빌려온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랑 같다라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sin A는 ER분의 A가 된다라는 이러한 사인 법칙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 말고도 B나 C에 대해서 똑같이 하게 되면 얘가 똑같거든. 그래서 sin C는 ER분의 C가 되고, 그죠? sin B는 뭐가 된다? ER분의 대변 B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이에요. 자,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랑 초등학교 개념만 가지고 다 얘기가 된 거야.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애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학원생 대충 이렇게 쳐주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가르치지 못해. 그 상태에서 그냥 공식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실제 외우기도 나쁘지 않네. 막 이러면서 이걸 좀 바꿔가지고 각분의 변이 지름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 혹은 학원생이 나름 어떤 그런 노하우는 아니죠. 암기법이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져다 쓸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부끄럽게 공부한 친구들은 어떻게 이거를 푼다? 아, 매저번이 나오네. 사인 법칙이네. 그래서 애들은 이 생각밖에 못 해요. 선생님, 사인 A분의 대변은 지름이 된다. 딱 쓰고 지름은 반지름이 10이 됐으니까 얘가 20이 될 거고 그죠? A는 60도니까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나는 A를 구해야 되니까 정리하면은 20 곱하기 6, 30, 10 루트 3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적고 거기다 변수를 대입할 생각밖에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지. 근데 어떤 심화 문제 같이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생각의 재료가 없게 되면서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야.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공식 딱 적고 거기다가 뭘 대입해야 될까? 혹은 어떤 문제를 턱 봤을 때 기계적으로 얘는 뭘 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한 공식이 딱 나오고 거기다 대입할 생각만 하시면 암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내신은 그렇게 해서 빨리 풀 수 있어. 근데 수능은 어떨 건데? 수능 여러분들 처음 본 문제 그 자리에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막말로 수능 만점 맞는 사람이 여러분들 뭐 어느 내신 보더라도 뭐 시간 내로 못 풀겠어요? 다 풀 수 있어요. 토목고 같은데 아니면 다 풀어낼 수 있다고. 결국에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쉽게 그냥 외우고 거기다 대입할 생각하고 선생님 사인 공식은 어떤 때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만 좀 무조건 얘기하라고. 수학에서는 무조건이 없어요. 그냥 보고 문제 잘 읽은 다음에 내 생각의 재료를 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처음 본 문제를 그대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수능 문제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옛날같이 기출문제 달달 외우고 분석해가지고 풀 수 있는 시대 지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고3 친구도 많이 느끼고 있을걸? 킬러 문제는 사라졌지만 처음 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서 푸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물론 요즘 3점짜리나 2점짜리도 계속 기출문제 풀면은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4점짜리들은 대부분 그런 게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면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확신 있는 공부를 응원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결국에 뭐로 기른다? 생각의 재료로 기른다. 생각의 재료를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지 생겨난다 라는 거.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뿅!